마을 사람들의 아침은 역 앞에서 시작된다. 첫 열차가 오기 전 335 모여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일이 이제 하루의 일상이 되었다. 10년 전만 해도 나주와 보성의 보따리 상들이 모여들던 기차역이었지만 남광주역이 없어지면서 이제 열차는 하루에 단 2번 남평역에 선다. 이제 그마저도 하루에 10명도 채 태우지 못하는 실정이 됐지만 사람의 왕래가 그리운 마을 사람들은 늘 역 앞에서 아침을 맞는다. 그렇게 열차가 오기만을 바라보고 살아온 사람들. 시계가 없어도 열차의 기적 소리로 하루를 계획했던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라진 풍경들은 늘 그립기만 하다. 지금은 저 무전으로 해서 출발시키고 온 뒤 그때는 기대 흔들고 거기서 이렇게 이제 출발하라고 출발한다고 또 빵 하고 또 들어온다고 빵 하고. 열차를 향해 깃발을 흔들고 손을 흔들던 사람들은 이제 사라졌다. 하지만 마을에 남은 몇몇 노인들을 바라보고 있는 간이역은 아직 그 자리에 서 있다. 2007년 간이역으로 격화되었다가 2008년 폐역이 된 석정리역. 이 마을 사람들은 춘향역이라 부른다. 역은 사라졌지만 이금연 할머니의 가게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손님이 없어 외출을 하고 돌아온 할머니는 쑥떡으로 끼니를 때우실 모양이다. 지금은 정해진 손님만 찾다 보니 가끔 외출도 한다. 경전선이 잘 나가던 시절엔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다. 벌써 안 해. 벌써 설득했어? 예, 설득해서 애기들한테 붙여줬어. 생각할 때입니다. (80평생) 작은 가게에서 3남 2녀를 키운 이금연 할머니. 자녀들에게 보내고 남겨놓은 떡으로 점심을 대신한다. 시간의 흐름을 비켜선 듯 예전 그대로의 모습들. 변한 것이 있다면 백열등 불빛 아래 할머니 한 분만 남겨졌다는 것. 그게 2006년도 12월 1일부터 만순당 때 두 대가 댕기다가 목포서 거스 건너보고 강주 건너보고. 움켜쥐어도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흐르는 시간 앞에 모든 것이 변해가지만 결코 변하지 않고 더욱 간절해지는 것이 있다. 이제 나는 요만치나 살았으니까 우리 자녀간들만 아무 일 없이 살면 그것이 나는 이제 소원이야. 딴 소원은 없고. 세상 모든 어머니의 마음이 그러할 것이다. 오남매를 위해 밥을 짓던 기억, 역에서의 만남과 이별의 기억. 이제 어머니는 유일하게 석정리역의 추억을 지키는 단 한 사람이 됐다. 기억의 단편들을 불러 모으는 소리가 오늘도 어김없이 들린다. 주변의 모든 것이 시간 속에 사라지듯 경전선의 운행도 빠른 탈 것에 밀려 언젠가는 멈출지도 모른다. 그것이 왠지 우리네 삶과 많이도 닮았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 너머로 아련한 옛 추억이 떠오르는데 삶의 구비구비를 넘듯 기차로 수많은 풍경들을 스치며 그렇게 달려왔다. 그날을 잊을 수 없어. 아무도 없는 우리 둘만의 시간들. 저마다의 삶이 다르듯이 열찬 풍경도 각양각색인데 이 풍경 속에서 우리는
가슴속 깊이 자리한 오래된 추억의 사진첩을 조심스레 꺼내본다. 썩어내던 작은 입술 그리움 속에 묻어두긴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모습인가. 모든 것들이 변해가듯이 너와 경전선의 종착역인 광주 송정역. 열차 시간이 가까워오지만 경전선 열차를 기다리는 사람은 거의 없다. 2002년 10번을 왕복하던 열차는 지금 절반으로 감축 운행되고 있다. 그것도 순천까지 가는 열차를 제외하면 상란진까지는 단 2회만 운행 중이다. 새벽 6시 37분, 약 6시간 30분을 달려갈 삼랑진행 열차가 들어온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경전선 여행길에 오른다. 기차가 천천히 역을 벗어난다. 고속철에서는 느낄 수 없는 여유와 덜컹거리는 소리. 느림의 미학이 이 경전선에는 아직도 남아있다. 열차를 타면 이게 광경이 다 보이잖아요. 아름답잖아요. 자연을 그대로 보니까 지루한지도 모르고 좌석도 편하고 넓고. 근데 낭만적이죠. 그러니까 열차 여행을 많이 우리들이 하잖아요. 이렇게 밤 열차 여행이라든지. 지난번에도 고등학생들이 여고생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막 그 열차 여행하면서 막 깔깔거리고 가니까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열차는 창틀을 액자 삼아 너른 들과 안개가 어스름하게 깔린 능선들로 낭만적인 자연의 갤러리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방학을 맞아 생애 첫 열차 여행을 시작한 여학생들의 생기넘치는 대화도 이어진다. 소리 없이 시간을 채워가던 경전선도 방학철만큼은 성수기를 맞는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인데요. 일주일 여행인데요. 천안서부터 밑으로 내려와서 전주, 목포, 벌교, 보성 이러면서 순천하고 마지막이 강원도예요. 40-50년이 지난 후 아마 이 여학생들도 지금의 아주머니처럼 옛 추억을 그리워할 것이다. 보시면 이게 익산이 보석의 도시라 가지고요. 보석이 있고요. 보석역은 이제 녹차 그림이 지역대로 이렇게 나와 있는. 모든 것이 이미지로 간소해지는 세상. 시대의 흐름에 맞춰 열차 여행의 추억도 변해간다. 눈물의 삶을 싣고 달렸던 기차는 이제 삶의 여유와 희망을 싣고 달린다. 열차는 49개의 역을 지나고 버스로 오는 곱절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경전선의 시작역 삼랑진역에 도착했다. 송정역에서부터 300.6km를 달렸다. 삼랑진. 낙동강 하류 세 개의 물결이 만나 부딪힌다 해 붙여진 이름이다. 이름에 걸맞게 삼랑진역도 호남선과 경부선의 삼각지 역할을 하고 있다. 1905년에 세워진 역사는 현대식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100년의 시간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것이 하나 남아있다. 바로 급수탑이다. 급수탑은 증기기관차에 급수를 대주는 시설이었다.
예전에는 석탄을 이용해 열차가 움직였기 때문에 각 역마다 물을 공급하는 급수탑은 꼭 필요했을 터.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삼랑진역에 남은 급수탑은 세월의 변화를 거부하는 시대의 화석으로 남았다. 경전선 또한 한 시절을 풍미했던 기억 속의 열차로 남을 날이 이제 머지 않았을 것이다. 느리게 가는 경전선의 시대의 변화는 빠르게 찾아왔다. 원북, 진성, 다솔사 등 15개의 역이 간이역으로 바뀌었다. 그중 하나가 평촌역이다. 역무원이 없는 간이역. 세상이 숨을 멈춘 듯한 순간처럼 정지된 과거를 만날 수 있는 곳. 오랫동안 달려와 지친 사람들이 이곳에서 숨을 고르고 여유를 부렸을 것이다. 하지만 이곳의 시간은 2004년 12월 어느 날에 멈춰 있다. 지금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는 것 앞서서 한 걸음 물러서 듣기 바랍니다. The train is now approaching. 저녁 저물 무렵이면 저녁이 별에게로 가는 길을 밝혀든 간이역. 곳곳이 어귀이며 출구인 평촌 간이역에서 이별을 말하지 말라, 사람아. 그 자리 그대로의 풍경들, 복잡하고 사사로운 감정들을 잦아들게 하는 고요함, 그 속에 평촌역이 있다. 경상도 사투리와 전라도 사투리가 정겹게 오고 가던 횡천, 하동을 지나 이제 열차는 전남 보성으로 향한다. 바다와 곡창지대가 있어 먹거리가 풍성한 보성 5일장이 열리는 날이다. 여기 가깝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다. 시골장의 풍경은 언제나 그렇듯 우리를 추억으로 이끈다. 이 추억 속 장터 어물전에는 40년 동안 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김연애 할머니가 있다. 보성, 화순, 그리고 젊었을 때는 저 멀리 진주까지 경전선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다니는 보따리 장수다. 조개 몇 종류 가져다 놓은 것이 전부인 좌판. 이 좌판이 할머니의 한평생 인생을 보듬어 주었다. 이 시골장의 그리운 풍경이 이 할머니에게는 어떤 추억으로 남아있을까? 오후 4시쯤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고 장은 끝이 났다. 김연애 할머니도 서둘러 짐을 옮긴다. 내일 있을 화순장에 갈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고 지고 다니며 철길 위에서 40년을 보냈다. 내일도 화순장을 가기 위해 이렇게 다시 철길을 건널 것이다. 열차가 지나간 철길 위엔 사람이 걷고 자동차가 지나고 저마다의 삶의 이야기가 흐른다. 어렵던 시절 고단했던 삶과 잊혀져간 향수를 떠올리게 하는 열차. 삶을 노래하는 그리움이 한편의 시처럼 또 유행가처럼 철길 위에 펼쳐진다. 해가 지자 할머니의 일상도 잠시 걸음을 멈췄다. 가진 건 없었지만 정직하게 사남매를 길러냈고 모두 출가시켰다. 15살에 하고 이제 아기가 이제 겨댕이고 그 집도 아기를 봐준다고 해서 갔는데 이제 아기가 이제 겨댕이고 이제 도리도랑 그래서 그런 이제 얻고 장사 시작했지. 이제 딸들은 학교 다니고. 지금까지 한 그게 한 40년 됐겠네. 그렇게 40년 됐다께. 하여튼 유복적으로 나가고 그래서 40년이 분명하지. 하순양이 된 게도 한 40년 나고. 딸 셋을 낳고 소원하던 아들이 태어나기 전 남편은 세상을 떠났다. 할머니는 유복자를 업고 장터에 뛰어들었다. 당신 몸 하나 건사하면 된다지만 40년 동안 해온 일을 몸은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다. 이제는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는 것이다. 혼자 먹는 저녁이라지만 그 세월을 보상하기엔 너무도 초라한 밥상이 차려졌다. 무척 이제 타고난 거지. 몇 년이요? 몇 년보다 살지? 몇 년인데? 중국자가 이제 설때 마음 들죠. 열차가 들어오기 1시간 전 어김없이 정확한 시간에 할머니는 기차역으로 나온다. 새벽 6시. 보성역의 겨울 새벽은 살을 애듯 춥지만 늘 그랬듯 할머니는 이고지고 온 짐을 풀어내린다. 화순, 수천, 서강주, 광주 송정, 한평, 목포로 가는 보성역의 아침이 밝아오면서 역사에 불이 켜지고 할머니의 새로운 아침이 다시 시작된다. 보성역에 첫 기차가 들어온다. 첫 열차가 멈춰서기 바쁘게 억척스런 걸음으로 보따리를 나른다. 서로 짐을 옮겨주며 함께 기차에 올랐던 시골역의 풍경은 여전하다. 덕분에 할머니는 오늘도 화순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 할머니는 40년 동안 같은 시간에 같은 철길 위를 달린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보따리를 들고 기차에 올랐었다. 하지만 지금은 할머니 혼자뿐. 열차에 몸을 싣는 마지막 보따리 상인 셈이다.
매달 3일에 시작해 5일 간격으로 열리는 화순장. 설을 앞둔 대목인지라 사람들이 북적거려 오늘은 장사할 맛이 좀 날 듯하다. 마지막 한파가 몰아치는 날씨에 군불 한 통에 몸을 의지해 보는데 겨울 아침 시골장에서의 모닥불은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풍경이다. 다른 사람들은 추운 날씨에 몸을 덮이느라 분주한데 할머니는 좌판을 꾸리느라 몸을 추스릴 새도 없다. 열차 시간에 맞춰 움직이다 보니 남들보다 조금 늦게 장사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몸보다 얼어있는 조갯살을 먼저 녹인다. 평생 그렇게 자신보다 자녀들의 안위만을 쫓아서 살아온 할머니. 화순장에서 우리의 어머니를 만난다. 흐린 겨울날, 옛 춘향역 건널목의 풍경이 고즈넉하다. 이제 기차는 보성의 김연의 할머니를 뒤로 하고 다시 명봉역으로 향한다. 어쩌면 저 기차 한켠에 할머니의 꿈이 실려 있는지도 모른다. 저 기찻길을 따라 할머니의 꿈이 있듯이 그리움은 세월을 따라 흐른다. 보일 듯 말 듯 가물거리는 안개 속에 쌓인 결 잡힐 듯 말 듯 멀어져 가는 무지개와 같은 길 그 어디에서 날 기다리는지 둘러보아도 찾을 수 없네 그대여 힘이 되주 화가 정송교 씨가 기차에 몸을 실었다. 어머니와의 추억의 잔상을 쫓아가는 길. 낯익은 시골 풍경이 금방이라도 고향역으로 안내할 듯하다. 그가 작품에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어머니의 정성이었다. 어머니의 삶, 고통, 인내, 인고의 삶을 한 땀 한 땀 이어진 조각보의 이미지를 통해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한 것은 아니었을까. 그가 도착한 곳은 보성에 있는 명봉역. 이 명봉역 역시 지난 2008년 영무원이 사라지면서 무인역으로 바뀌었다. 일제시대에는 주변에 금광과 탄광이 있어 많은 자원을 실어날랐던 아픈 수탈의 역사를 품은 곳이기도 하다. 봄에 찾은 명봉역은 주변에 만개한 벚꽃으로 그 아름다움이 한창이었지만 겨울에 다시 찾은 명봉역은 영무원이 사라지면서 쓸쓸한 간이역이 돼 있었다. 그래도 간이역에는 낭만이 있다. 누구라도 오후 늦게 간이역을 서성이며 아침에 읍내에 나간 어머니를 기다렸던 기억이 있을 것이고 도회로 떠나던 날 시골 간이역에서 어머니의 눈물 어린 배웅을 받았을 터이다. 그 추억이 바로 간이역이다. 추억을 간직한 사람들은 살 길을 찾아 대부분 마을을 떠났다. 이제 이 마을에서 세 가구만 남아 마을을 지키고 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광주서 왔습니다. 예. 예. 이 마을에 오래 사셨어요? 한 45년 살았어요. 아이고 좋은 데 사셨네. 참
좋습니다. 여기 너무 예쁘고 또 여기 옛날에는 사람이 많았죠. 옛날에는 많이 살았고 여정 때 이 예. 안에서 금강을 했어요. 아 금강이 있었습니까? 이거랑 예. 예. 금강 굉장히 깊어요. 예. 이번 산에서 금을 많이 파갔어요. 아 그래요. 그래갖고 그 후로는 또 탄도 캐서 탄광도 있었고 예. 또 괴석도 파서 가져가고 예. 여기 명목역에서 모든 물품을 많이 파갔어요. 자원이 풍부한 동네에 사셨네. 예. 예. 그런데 지금은 젊은이들이 다 떠나버렸죠. 예. 예. 먼저 돌아가시고 예. 객기로 가불고 예. 그러니까 시골마다 가서 보면 지키고 계신 분들이 몇 분 안 되시고 예. 그래도 좋으시잖아요. 서울 가서 사시겠어요? 그렇죠. 예. 공기도 좋고 이렇게 자연 속에서 사는 게 예. 사람이 많이 쓰이고 열차에 대한 추억 하나로 금세 이 벗이 됐다. 영산포역에서 내리면 학교 끝나고 내리면은 컴컴할 때 내리잖아요. 그러면 컴컴한 길을 8km를 걸어서 가요. 집에 가려면 8km 20리인데 예, 20리를 걸어서 갑니다. 그러면 어쩔 때는 굉장히 무서워요. 시골 길이란 게 캄캄하잖아요. 지금같이 좋지. 예, 그래서 그 무서운 길을 가면서도 집에 간 어머니를 만나 뵌다는 어머니, 부모님한테 간다는 기쁨으로 갈 때는 막 가는데 그 다음 새벽에 또 나와야 기차를 탈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어머니께서 언제나 동참을 해주셨거든요. 지금 이 근자에 지금 군역버스가 다니고 펠리했지 그전에는 전부 이 열차 서울을 가나 부산을 가나 5일장 전부 이 열차를 이용했어요. 여기서 1년에 50필요를 짜셔요? 짜고 또 짜고 또 짜고? 와, 이 기계가 진짜 오래된, 이거 진짜 오래된 거네. 그래도 옛날 것은 아니더라. 이걸로 자녀들 가르치시고 하셨습니까? 예. 이렇게 예, 소중한 것이요. 예. 글로는 아 그러셔요. 지금은 그래 안 해. 예. 못해요. 예. 그렇게 고생을 장이 서는 날이면 할머니의 삼배를 사기 위해 장사꾼들이 모여들었다. 그러나 역에 사람의 발길이 끊기면서 할머니의 배틀도 쉬는 날이 많아졌다. 수입이 많이 되었어요. 공장에서 막 계속 해가요. 근데 지금은 이제 공장에서 잘 안 해가. 그래서 이제 치울까 생각이 중이에요. 이제 봄에까지 일건 하고. 세상에는 빠르게 변하는 시간의 속도와 동떨어진 것들이 있다. 모두 변하지만 그것만은 항상 그 자리이거나 사라져 간다는 것. 그래서 할머니도 이제 서서히 낡은 배틀과 이별을 할 준비를 한다. Here I sit on Buttermilk Hill. Who could blame me, cry my fill? Every tear would turn a mill. Johnny's gone for a soldier. Shul, shul, shularu. Shula, rack, shack, shula, babaku. When I saw my Sally Babby Peel come nibbling the bush I love. 이제 화가도 기차를 타고 옛 간이역의 고향에 앉아 어머니를 기억한다. I sold my wheel to buy my love a sword of 홀로 시간의 흐름을 맞서고 있는 명복역에 황혼이 들이온다. 그리고 인생의 황혼이 깃든 노부부의 집에는 지나온 긴 여정에 대한 덤덤한 회고들이 이어진다. 어쩌다 이라고 나이를 많이 먹으냐 싶어요. 어쩌다 많이 먹으냐 갈 때가 됐다 그래.
지금 벌써 갈 때가 아니요. 지금 진짜 옛날에는 그렇지만 지금은 갈 때가 아니요. 모두도 지금 80은 살아야 돼. 많이 살아야 10년 살지. 그냥 이제 뭐 할 것이가 있어.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밥이나 해 먹고 그저 살지. 서로 밥이나 해서 먹고 안 거서 살지. 날 좋은 날은 산에 가서 나무 해갖고. 남에다 저 아군에다 불 떼고. 뗄까? 그러지. 뗄까. 뗄까는 손니약까지 갖고 다니시러. 지고도 못 오고 없는 이제 뭐 경비도 못 쏘고 그런게 손니약까지 그저 한 번씩 오늘 아침 때도 한 번 해갖고 왔어요. 산에 가서. 나는 놀러 가고. 산에 다니면 좋다 간게. 산에 다니면 좋다 간게 운동 되면서 내가 가요. 가만히 있으니까 이런 데가 다리가 아파. 이제 늙은게 다리가 아파 그러니까 그냥 운동 다니면서 솔나무밭에 걸어다니면 좋다고 해서 솔나무밭에 걸어다니기 위해서 가서 한 번씩 끊고 온 거이게. 사람이 그리웠을까? 노부부의 이야기가 깊은 밤까지 이어졌다. 구들방의 온기가 가시기 전 시골의 아침은 시작된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모습은 이제 시골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풍경이다. 방에 불을 떼니까 물도 여기서 물 부숴갖고 따뜻한 물도 쓰고 방에 추우니까 아침에도 떼고 저녁에도 떼고 날마다 떼요. 할아버지는 30년의 객지 생활로 인해 다리에 힘을 잃었다. 그래서 할머니가 산에서 해온 나무로 겨울을 보내는데 5년은 거뜬히 버틸 정도의 양을 모아두었다고 한다. 인생의 끝자락에서도 내일을 준비하는 희망은 꺼지지 않는다. 그리고 앞으로 5년이 지나면 노부부는 또다시 5년 후의 겨울을 준비해 놓을 것이다. 명복역 바로 옆 광주의 연극인 부부가 폐교를 개조해 만든 극단 공연장 연바람이 있다. 광주를 떠나 이곳에 터를 잡은 지 올해로 6년째. 자연과 함께 연극을 하고자 마음을 먹고 광주를 떠난 지가 바로 엊그제 같지만 큰아이가 벌써 중학교 2학년이다. 시골에 사는 덕일까? 아내인 이당금 씨는 딸과 함께 여행하는 일이 잦다. 이번에도 딸과 함께 인도를 여행하고 한 달 만에 집으로 돌아왔다. 오늘 아침 아내는 남편을 위해, 가족을 위해 여행 중에 만난 소박한 맛을 준비한다. 연극을 계속 할 것이냐? 이게 올해 15년 차인데. 아니요. 벌써 3번째네요. 다녀온 지가. 근데 이번에는 딸하고 한번 가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1월 2일 날 출발해가지고 2월 1일 날 저희가 들어왔거든요. 엊그제 들어왔어요. 딸. 예. 이거 거기서 나온. 예. 인도에서는 짜이라고 불리고요. 보통 짜이 좀 어려우니까 밀크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모든 차 종류를 먹는데 아침에 밀크하고 인도산 이거 짜이 온 재료 넣고 설탕하고 생강을 넣어서 이렇게 인도인들이 거의 즐겨 마시는 짜이거든요. 따뜻하게. 또 겨울에는 또 좋고. 아빠 무릎에서 살아요.
여행에서 만난 차 한 잔으로 그동안의 빈 곳을 채워가는 가족들. 한 달 동안 베지테리안. 취소하려고 진짜 밥그릇 하나. 세 식구가 도시를 떠나 이곳으로 들어오게 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제가 광주에서 거의 한 20년간 연극 활동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과연 이것이 정답일까 하는 또 그 시점이 광주 연극이 거의 뭐 서울 중앙연극의 거의 꽈배기가 돼 있는 상태였고 상업 연극을 할 것이냐 정말 순수 연극을 할 것이냐 이 갈림길에 서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근데 우리 극단 이래 가지고 도저히 우리 극단의 어떤 미래성이라든가 단원들의 어떤 그 발전성이 답보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만의 어떤 연극을 좀 만들어 보자. 그럼 그게 과연 무엇일 것인가? 그래서 가장 남도다운 오히려 컨트리한 시골틱한 그런 문법들을 연극 속에 담아내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면 도시를 떠나자. 이 부부는 도시를 떠나면서 시골틱한 문법들을 연극 속에 담아낼 수 있었을까? 부부가 이곳에 살면서 얻은 것은 연극뿐만 아니라 아마 삶에 대한 여유, 일에 대한 열정, 그리고 느리게 사는 방법을 얻었을 것이다. 이제 올 4월 이 부부는 사평역에 관한 연극을 선보일 예정이다. 곽재고 시인의 사평역에서란 시를 바탕으로 간이역의 사람들, 밤기차의 풍경 등 추억과 그리움이 있는 연극을 선보인다. 도시를 떠나면서 약속한 남도다운 시골틱한 문법을 그들의 연극 속에 담아낼 것이다. 그것이 삶에 대한 여유를 찾은 이 부부의 새로운 가치이지 않을까. 연극하는 환경보다도 삶에 대한 환경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그 자연하고 함께 있다 보니까 그 도시 안에서 소극장제가 10년 정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움직이는 어떤 그런 연극적인 정신이라는 생활보다도 훨씬 더 마음이 그다음에 폭넓게 보이는 그 시각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더 넓어진 것 같아서 아마 그러니까 연극이 더 훨씬 더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런 것 같아요. 자연하고 함께 하는 거. 도시에서 온 젊은 부부는 모두가 떠나간 간이역에서 느리게 사는 법에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고 있다. 기다림이 익숙한 간이역에는 그리운 사람들이 있다. 시간을 비켜선 곳들을 달려온 열차는 풍경과 추억과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준다. 빠른 속도로 목적지를 가기 위해 황폐해져가는 일상과는 다른 세상. 경전선은 빠른 직선이 아닌 사람과 사람을 잇고 산을 감고 들을 돌아 느릿한 곡선으로 흘러간다. 자기는 어떤 의미의 희망과 꿈 그리고 그리움이죠. 그리고 또한 향수 이런 것들이 철로에 깔려 있다고 보죠. 시에서는. 그러나 거기에서는 분노도 있을 것이고 그리움도 있고 또한 애틋한 삶의 모습들 일상적인 삶의 희노애락의 오욕 사람의 칠정의 감정들이 철로에 깔려 있다고 보면 우리가 이 간이역이 없어진다고 해서가 아니고 좀 더 애틋한 마음으로 옛 나를 반추해보는 그러한 느낌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300.6km 철길 위에서의 기나긴 여정을 통해 그리운 추억을 생각한다. 하지만 이제 곧 이 경전선은 질주하는 것을 쫓는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녹슬고 덜컹거리는 기차에 기댄 사람들의 정겨움과 구수함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느리게 사는 법을 알고 간이역과 철로에 깔린 향수를 알기에 애틋한 삶의 모습들은 다시 다가올 것이다.
세월을 비켜선 채 자리 잡고 있는 경전선 위에서 마음의 속도를 늦춰본다. 그리고 이제는 추억 속에 사라진 아련한 옛 기억을 되짚어본다. 정지된 듯 보이지만 결코 멈춰 있지 않은 곳. 이곳에서 그리운 300.6km 경전선이 다시 출발한다.